모두가 잠든 저녁, 아유미는 잠을 자려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세게 부는 바람. 인기척이 나 테라스로 나간 아유미. 난간에 서 있는 한 남자. 자신을 마법사라고 소개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헬리콥터. 궤도키드를 붙잡으라고 소리치는 경찰들. 궤도키드는 어디론가 날아가는데 다음날 학교 친구들에게 궤도키드를 만난 걸 자랑하는 아유미. 코난은 언젠간 붙잡힐 거라며 옆에 있는 축구공에게 괜히 화를 냅니다. 8월 19일 경시청 궤도키드 특별수사회의. 궤도키드의 범행은 지금까지 130사건, 도난당한 보석류는 총 152점, 피해 총액은 387억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제 새로운 범행 예고장이 왔다고 발표하는 총경 차키 신타로. 예고장의 내용은 황혼의 사자가 새벽에 처녀에게 초침이 없는 시계가 12번째 글자를 새길 때 빛나는 하늘 누각에서 메모리즈 에그를 받으러 가겠다. 세기말의 마술사 궤도키드가 메모리즈 에그는 로마노프 왕조의 비보 임페리얼 이스타 에그로 러시아 황제가 황후에게 부활제 선물로 보석을 세공해서 파베르제에게 만들게 한 달걀 모양의 장식물인데 1885년에서 1916년 약 30년 동안까지 50개가 만들어졌고 지난달 스즈키 재벌의 창고에서 발견된 이 에그는 51번째의 에그라고 합니다. 스즈키 재벌에서는 51개째 에그를 8월 23일부터 오사카성 공원에서 개장되는 스즈키 근대 미술관에 전시하기로 했다는데 예고장의 아무 내용을 푸는 나카모리 킨조. 황혼의 사자가 새벽에 처녀에게라는 내용은 사자 자리 마지막 날이 8월 22일부터 처녀 자리 첫날인 새벽까지라는 의미로 범행 날짜를 가리키며 초침이 없는 시계가 12번째 글자를 새길 때라는 내용은 범행 시각을 나타내지만 아직 풀지는 못했고 빛나는 하늘의 누각, 이것은 천수각 즉 오사카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예고장은 오사카성에 전시되어 있는 51번째 임페리얼 이스터 에그를 훔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오사카 부경과의 합동 수사를 하겠다는 차키, 명탐정 모리코고리와 협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차키는 궤도키드를 놓치더라도 에그만은 사수해야 한다는데 나카모리 킨조는 생각이 다릅니다. 에그보다 궤도키드를 반드시 잡겠다는 나카모리 킨조. 시인 오사카로 간 코로고, 란, 코난. 그들을 마중 나온 소노코. 소노코의 리무진을 타고 이동하는 세 사람. 동경했던 궤도키드를 만날 생각에 들떠있는 소노코. 소노코는 아버지 스즈키의 비서 니시노 마코토를 소개하는데 니시노는 해외 여기저기를 여행 다녀서 영어, 불어, 독어가 아주 유창하다고 합니다. 스즈키 근대 미술관에 도착한 리무진. 입구에는 경찰이, 하늘에는 헬리콥터가 미술관 주변을 지키며 경계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하토리 헤이지 그의 소꿉친구의 토야마 카즈하. 키드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해온 듯합니다. 하토리와 카즈하의 모습을 보며 시니치를 그리워하는 란. 모두 회장실로 이동하고 소노코의 아버지 스즈키와 인사 나누는 모리와 란, 코난. 하토리는 서쪽의 고교생 탐정으로 유명하다며 하토리와 카즈하를 아버지에게 소개하는 소노코. 스즈키는 모리에게 러시아 대사관의 1등 서기관 세르게이 오프친니코프를 소개하고 그 옆에 미술상 이네이 쇼이치 그리고 로마노프 왕조 연구가인 호시 세이란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에그 취재 촬영을 온 영상작가 사가와 류. 이네이는 자신에게 에그를 판다면 8억 그 이상을 줄 수 있다는데 러시아 대사관은 그 에그는 원래 러시아 것이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팔 바에는 러시아 미술관에 기증해달라고 합니다. 긁힌 이네이. 건방진 사가와 세이란에게 루마노프 왕조의 연구가라면 에그를 갖고 싶지 않냐며 거들먹거리는데 이네이가 제시한 8억이란 돈보다 더 낼 자신 없는 세이란. 키드뿐 아니라 에그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된 코난. 모두들 돌아가는데 그때 에그를 들고 오는 니시노. 사가와는 에그를 들고 온 니시노를 보고 놀랍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진 에그를 풀어보는데 스즈키는 모리 일행에게 에그의 실물을 보여줍니다. 니시노에게 음료를 부탁하는 스즈키. 생각보다 무난한 에그에 실망한 일행들. 코난은 에그가 열리냐고 물어보는데 그렇다는 스즈키. 에그를 열어보니 안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니콜라이 황제 일가의 모형이 있었는데
그제서야 상당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에그에는 재미있는 장치가 있다며 키를 에그에 꽂아 돌리는 스즈키. 모형이 올라와 책장을 넘기는데 파베르제의 오래된 자료에 의해 이걸 임페리얼 에그라 인정된 거라고 합니다. 메모리즈 에그라는 건 러시아어를 영어로 한 이름이냐 물어보는 란. 러시아어로는 보스포미나니에 일본말로는 추억이라고 하는데 왜 책을 넘기는 게 추억이냐며 물어보는 코난. 황제가 아이들을 모아 책을 읽어 들려주는 게 추억이 될 수 있다는 몰이. 에그 뚜껑 안쪽에 빛나는 건 보석이냐고 물어보지만 그건 그냥 유리라고 합니다. 황제가 황후에게 보낸 선물인데 유리로 제작된 게 마음에 걸린다는 코난. 50개째 만들 무렵에는 러시아도 재정난에 빠져 있어 보석 대신 유리로 만들어진 거일 수도 있다는 스즈키. 키드의 예고장에 적혀있는 빛나는 하늘의 누각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린다며 오사카성이 왜 빛나는 건지 의문인 하토리. 오사카성을 세운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오사카를 발전시킨 빛 같은 거라는 카즈하. 키드가 나타나는 건 오사카성의 천수각이 틀림없지만 초심이 없는 시계가 12번째 글자를 새길 때 이 메시지의 의미는 아직 알 수 없다는 나카모리. 카즈하는 그건 아유에오의 12번째 글자 아니냐며 너무 쉽게 메시지를 해석하는데 아유에오의 12번째 글자 넷이라고 말하고 나카모리는 키드 아머치고 너무 단순하다고 합니다. 아유에오가 아닌 알파벳으로 쓰는 것으로 알파벳의 12번째 L, 즉 셋이라고 말하는 모리. 모리의 실력에 반하는 스즈키. 오전 3시라면 아직 새벽 전이고 새벽에 처녀어도 일치한다고 말하는 차키. 난파 호텔 신사. 운을 보는 란과 소노코, 카즈하. 기다리는 연인과 재회한다는 란의 운세. 시니치와 재회할지도 모른다며 기대하는데 오전 3시까지 어떻게 시간을 때울 건지 고민하는 하토리. 카즈하에게 둘을 안내해달라고 말하고 코나는 자기가 안내하겠다는 하토리. 오사카에 괜찮은 남자들은 찾아보자고 하는 신 여성 소노코. 하토리는 코난에게 12번째 글자가 마음에 걸리는 거냐고 묻고 코난은 엘리 러시아어의 알파벳이면 이해가 간다고 하는데 카다, 영어의 K. K라면 시계 모양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하토리. 코난은 예고장 마지막에 세기말의 마술사라고 쓴 것도 마음에 걸린다며 궤도키드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밝힌 적이 없고 그동안 보석만 노렸는데 갑자기 에그를 노린다는 게 의문이라고 합니다. 아까 뽑은 제비 운세 결과를 묻는 하토리. 코난은 아직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키드와 대결을 점치는 중요한 제비라며 부추기는데 어중간한 결과를 뽑은 코난. 하토리는 키드와의 승부 결과를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제비에 적혀있는 문장 란을 생각하는 코난. 키드가 오는 건 내일 오전 3시라며 모리에게 그때까지 술 한잔 하자는 스즈키. 에그를 전시실로 옮기는 나카모리. 예고장에 써있는 곳에는 가짜 에그를 놓고 진짜 에그는 다른 곳에 숨겨 키드를 속이려고 하는데 진짜 에그의 위치는 누구에게도 가르쳐 줄 수 없다는 나카모리. 나카모리와 모리의 기싸움을 보고 있는, 아니 도청하고 있는 비둘기 한 마리. 밤이 되고 코난과 하토리는 스즈키 미술관으로 들어가는데 팜플렛에 있는 임페리얼 이스터 에그 때문에 회장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코사카 나츠미와 그녀의 집사 사업에 회장님은 외출 중이라 만날 수 없고 본인에게 말하라는 비서 니시노. 나츠미는 팜플렛에 있는 에그는 증조부님이 남긴 그림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한밤중에 3시가 엘리라면 지금은 해라는 하토리. 오후 7시 13분 5분 뒤 20분은 완벽한 해라는데 추리력 완충 코난. 코난은 키드가 예고한 시간은 7시 20분이라고 말하며 보드를 들고 어디론가 갑니다. 하늘에선 빗방울이 떨어지고 일기예보에는 맑음이었다며 하늘을 보는 하토리. 보드를 들고 가는 코난에게 하늘의 누각은 천수각이 아닌 통천각이라며 통천각의 꼭대기는 빛의 일기예보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 통천각 꼭대기. 궤도키드는 비둘기를 통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쇼는 시작이라며 유난 떠는 키드. 키드가 버튼을 누르자 오사카성 주변에 갑자기 불꽃이 터지고 차키는 당황해합니다. 한잔하고 있는 모리와 스즈키는 키드의 짓인지도 모른 채 불꽃을 구경하며 멋지다 하고 그 시간 도톤보리. 란과 소노코, 카즈하도 불꽃을 보는데 카즈하는 오늘은 불꽃놀이를 하는 날이 아니라며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한편 옥상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한 건물.
그곳에 있는 나카모리와 그의 부하도 불꽃을 보는데 나카모리는 키드의 예고까지 아직 7시간 이상 남았으니 불꽃은 키드의 짓이 아니라며 이런 창고에 에그를 숨기고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겠지라며 자신이 썹니다. 통천각 근처에서는 폭죽이 안 올라온다며 오사카성에서 폭죽을 터뜨린 이유는 통천각에서 눈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코난. 하지만 키드가 통천각에 있는 이유를 잘 모르는데 지금부터 통천각으로 가도 늦는다는 하토리. 여기서 키드를 매복하자는 코난. 니시노에게 에그의 위치를 묻는데 하지만 니시노도 진짜 에그의 위치를 모릅니다. 그 시간 키드는 다음 장소인 변전소를 폭파시키고 도시의 전기를 끊는데 불이 꺼진 깜깜한 오사카.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합니다. 진짜 에그가 있는 네온의 건물도 전기가 나가는데 나카모리는 서둘러 자가 발전을 이용해 불을 켜라고 하고 궤도 키드의 목적을 알게 된 코난. 보드를 타고 즉시 어디론가 갑니다. 한편 키드는 통천각 꼭대기에서 전기가 들어오는 곳을 체크하고 병원과 호텔 등 특수한 곳들이 하나씩 불이 켜지는데 그중 불이 들어온 네온사인의 건물을 발견하고 빙고라 말합니다. 망토를 펼쳐 그곳으로 날아가는 키드. 불 꺼진 도시, 교통체증으로 복잡한 거리. 그 사이를 보드를 탄 코난은 통천각으로 향하는데 키드는 에그가 있는 장소를 알기 위해 온 거리를 정전으로 만들고 자가 발전을 통해 불을 킨 건물들을 체크한 걸 알게 된 코난. 그 순간 키드 발견. 키드를 쫓는 코난. 막다른 길에 이르고 당황해하는데 오토바이를 끌고 온 하토리. 하토리와 함께 키드를 잡으러 갑니다. 하늘을 나는 키드를 쫓기에는 역부족인 하토리의 오토바이. 키드는 네온사인의 건물 옥상에 도착하고 하토리와 코난도 건물 앞에 도착합니다. 하토리에게 입구에서 기다리라고 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코난. 에그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는데 경찰들은 잠들어 있었고 키드는 에그를 들고 도망치려 합니다. 키드를 부르는 코난. 키드는 코난을 향해 연막탄을 쏘고 창문 밖으로 달아나는데 그걸 본 하토리. 코난은 옆에 있는 밧줄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이동하고 하토리의 오토바이를 타 키드를 쫓습니다. 코난은 키드가 가벼운 맞바람을 이용해 날고 있다고 하는데 코난의 말을 한 번에 알아챈 하토리. 둘의 케미가 100점입니다. 그렇게 키드를 쫓아가고 오사카만에서 고도를 내리기 시작한 키드. 날고 있는 키드만 쫓다 보니 바로 앞에 있는 트럭을 보지 못한 하토리. 교통사고가 납니다. 코난은 바로 보드로 갈아타는데 하토리는 빨리 키드를 쫓아가라고 하고 이런 하토리를 보고 코난은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집니다. 보드를 타고 키드를 다시 쫓아가는데 키드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때 누군가가 키드의 오른쪽 눈을 정확히 겨눠 총을 쏘고 키드는 떨어집니다. 이때 범인의 실루엣을 본 코난. 코난은 빨리 키드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바닥에 떨어져 다친 비둘기와 에그 그리고 키드의 모노클을 발견합니다. 총에 맞아 바다에 떨어진 키드. 키드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 건가요? 좀 전에 남자를 되새기는 코난. 경찰은 바다에 떨어진 키드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수색을 했지만 키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23일 에그는 상처가 없는지 조사하기 위해 전시를 중단하고 도쿄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 과정을 촬영하는 사가와 나츠미는 자신의 증조부인 키이치가 파베르제 공방에서 세공 직원으로 일했고 현지에서 러시아인 여성과 결혼해 현명 다음 해에 일본으로 돌아와 여자아이를 낳았는데 얼마 안 돼 증조모님은 돌아가시고 9년 뒤 증조부인 키이치도 45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키이치가 일본에서 낳은 여자아이는 나츠미 본인의 할머니이고 할아버지와 부모님은 나츠미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자기는 할머니에게 키워졌다고 하는데 할머니마저 지난달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나츠미는 파리에서 파티시에로 일하고 있는데 귀국해서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증조부님이 그렸다고 생각되는 한가운데가 찢어진 오래된 도면을 발견했고 그 도면에는 보석이 달려있는데 지금의 에그에는 보석이 달려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쩌면 달걀은 2개 있었던 게 아니냐고 말하는 코난. 하나의 달걀치고는 윤곽이 미묘하게 안 맞다며 원래는 큰 종이에 2개 그려져 있었던 게 가운데가 찢어지면서 하나의 그림이 없어진 거라는데 보법이 다른 코난.
하지만 코난은 왜 그 에그를 메모리즈라고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코난은 에그 밑부분에서 거울을 발견하고 만져보는데 갑자기 떨어진 거울. 그 거울은 잘 떨어진다며 괜찮다는 손오코. 아무래도 나중에 끼워 넣은 것 같다고 합니다. 거울을 만지다가 뭔가 비치고 있다는 걸 발견한 추리력 완충 코난. 니시노에게 불을 꺼달라고 말하고 거울의 빛을 반사시키는데 반사된 빛으로 벽에 그려지는 한 그림. 마경이라며 거울에 특수한 세공을 한 거라는 이네이. 요코스카 성이라고 말하는 나츠미와 사업에. 이 성은 증조부님이 세운 성으로 지금까지 할머니가 관리했다고 하는데 두 개의 에그는 나츠미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만든 것이라고 말하는 모리. 증조 할아버지는 러시아 혁명 뒤에 자신이 만든 두 개의 에그를 부인과 함께 일본으로 가지고 들어왔고 도면에 있는 에그에 달려있던 보석을 팔아 요코스카 성을 세우고 이 에그를 어딘가에 숨긴 거라며 그 메시지를 마경의 모양으로 다른 에그에 남긴 거라는데 그 말을 들은 나츠미는 도면과 함께 이 열쇠도 함께 있었다고 말하고 그 열쇠가 두 번째 에그를 숨긴 곳에 열쇠가 틀림없다고 하는 모리. 보석이 달린 에그가 발견되면 10억 아니 15억이라는 이네이. 모리에게 같이 성으로 가주겠냐고 물어보는 나츠미. 세르게이와 이네이, 사가와 세이란도 함께 동행합니다. 모두 갑자기 눈빛이 변했다며 두 번째 에그도 노리는 게 아닌지 의심하는 코난. 그렇게 모두 스즈키의 배를 타고 도쿄로 이동하는데 코난과 란은 키드의 다친 비둘기를 치료해주고 키드는 정말 죽어버린 걸까 걱정하는 란의 말에 코난은 절대 그 정도로 죽지 않을 거라며 어쩌면 이 배에 타고 있을지 모른다는 코난. 누군가 란의 방을 두드리고 문을 여니 사가와가 카메라를 들이밉니다. 무례한 사가와. 란 방에 놀러온 소노코와 나츠미, 니시노. 방에 들어가려는데 비둘기를 보고 놀라 입을 막고 돌아가는 니시노. 코난과 함께 세이란을 불러오겠다는 소노코. 세이란 방으로 간 코난과 소노코. 코난은 그곳에서 한 액자 뒤에 써있는 그리고리라는 말을 발견하고 소노코는 그 액자 사진이 애인 사진이라고 물어보는데 세이리는 당황스러워하며 액자를 엎어놓습니다. 그렇게 모두 란의 방에 모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츠미는 20살 때부터 줄곧 파리에 살아왔다며 가끔 이상한 일본어가 나온다고 했고 이상한 일본어 중 귀에 남아 떠나지 않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바르쉐, 리크카타베카. 그 말은 바르쉐가 고기를 샀을까? 라는 의미로 추측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나츠미. 나츠미의 눈동자가 회색임을 발견한 코난. 엄마도 할머니도 모두 눈동자가 회색이라는데 증조모님 눈동자 색을 물려받은 거라는 나츠미. 세이란의 눈동자도 회색이라는 란. 세이란에게 이름에 들어간 란은 푸른 란이냐며 자기 이름도 란이라고 말하고 세이란은 일본식 발음이고 본명은 푸스친 란이라고 합니다. 세이란에게 본인과 비슷한 또래인 것 같다고 말하는 나츠미. 27살이라는 세이란에게 몇 월생이라고 묻는데 5월 5일이 자기 생일이라고 말하는 세이란에게 자기의 생일은 5월 3일이라고 말하고 코난은 자기 생일은 5월 4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들은 란은 시니치와 코난이 생일이 같다는 걸 알게 되고 혹시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일이 있을 리 없다는 란은 여전히 시니치를 그리워합니다. 그렇게 노을이 지고 나츠미, 코난, 세이란이 선상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모리와 스즈키 그리고 사가와를 만나고 함께 맥주 한 잔하려 테이블에 앉습니다. 사가와의 펜던트를 발견하는 세이란. 로마노프 왕조 연구가인 세이란이 용케 눈치챘다며 목걸이를 풀어 보여주는 사가와. 반지 안에 새겨져 있는 단어 마리아. 이건 니콜라스 2세의 셋째 딸 마리아를 가리키는 거냐고 묻는 세이란. 사가와는 세이란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 거라며 허세를 떠는데 어디서 났냐는 세이란에게 코웃음 치며 자리를 뜨는 사가와. 저게 진짜냐고 묻는 모리에게 자세히 감정을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다는 세이란은 표정이 어둡습니다. 니시노에게 볼펜이 떨어질 것 같다는 스즈키. 니시노 뒷주머니에 걸쳐져 있는 볼펜을 보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가와가 방으로 들어가는 길을 눈여겨보는 이네이와 세르게이 그리고 나츠미의 집사 사업에. 그날 저녁 7시 30분 사가와 방에는 정체 모를 킬러가 찾아와 그의 오른쪽 눈을 겨눠 총을 쏘고 사가와는 그렇게 죽습니다. 니시노는 급하게 모리에게 달려가 이 상황을 보고하고 옆 방에 있던 코난과 란도 놀라
다 같이 사가와 방으로 달려갑니다. 쓰러져 있는 사가와. 누군가가 방을 뒤진 흔적이 있는데 오른쪽 눈에 총을 맞은 걸 발견한 코난. 전에 키드도 오른쪽 눈에 총 맞은 걸 기억해냅니다. 사가와가 죽은 지 30분 정도밖에 안 됐다는 모리는 사가와의 목걸이가 없어진 걸 발견하는데 이건 살인사건이라며 경찰에 신고하자고 합니다. 메구레는 전화를 받고 타카기와 함께 현장으로 가려는데 휴가를 갔던 시라토리를 만나고 별장에만 있는 것도 따분하다며 현장에 같이 갑니다. 헬기로 사건 현장에 도착한 메구레와 형사들. 뭔가 분위기가 바뀐 시라토리. 그렇게 사가와 방에 들어간 형사들. 이건 강도 살인으로. 사가와는 니콜라이 2세의 셋째 딸 마리아의 반지로 펜던트로 만들어 목에 걸고 있었다며 범인이 노린 건 반지라고 말하는 모리. 반지를 노린 거라면 그냥 목걸이만 훔치면 되는 건데 방을 뒤진 데다가 베개까지 짠 건 이상하다며 뭔가 더 있다는 코난. 바닥에 볼펜을 발견한 형사. 그건 니시노의 볼펜이었고 니시노는 용의자로 몰리는데 그 볼펜이 왜 사가와 방에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니시노. 시체를 처음 발견한 건 니시노라며 그를 의심하는 모리. 니시노는 식사 준비가 다 돼서 부르러 간 거라며 방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럼 왜 볼펜이 방 안에 떨어져 있냐고 묻는 모리에게 잘 모르겠다고 답합니다. 7시 30분에 뭐 했냐고 묻는 메구레. 샤워를 하고 방에서 잠깐 쉬고 있었다는데 니시노를 의심하는 소노코에게 스즈키는 그럴 일 없다고 말하고 코난은 니시노가 사가와를 살해한 범인이라면 키드를 쏜 범인도 니시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 방을 조사해보니 비디오 테이프가 모두 사라졌다고 말하는 타카기. 코난은 어디론가 달려나가는데 고나리 하는 모리. 괜찮다며 자기가 가보겠다는 란. 그렇게 란은 먼저 달려간 코난을 찾는데 누군가 란의 어깨를 만지고 깜짝 놀란 란. 시라토리입니다. 란에게 총을 가진 범인이 서성거리고 있을지 모르니 방으로 돌아가라는 시라토리. 코난을 걱정하는 란에게 시라토리는 자기가 찾아 데리고 돌아가겠다는데 그 근처에서 아가사 박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코난. 코난은 아가사 박사에게 오른쪽 눈을 쏘는 스나이퍼의 정보를 묻고 아가사 박사는 조사하고 10분 뒤에 다시 통화하자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시간을 체크하는데 갑자기 인기척을 느낀 코난. 복도로 달려나가 보는데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다시 아가사 박사와 통화하는 코난. 그 스나이퍼는 스콜피온이라고 불리며 연령, 성별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시간 시라토리는 선상의 구명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니시노의 방으로 간 일행들. 침대 아래에서 사가와의 목걸이를 발견한 타카기. 점점 범인은 니시노를 가리키고 있는데 본인이 아니라며 메구레를 쪼는 니시노. 그때 나타난 코난과 모리. 범인은 100% 스콜피온인데 니시노와 스콜피온의 매치가 잘 안된다고 생각하는 코난. 니시노의 베개가 벼베개인 걸 발견하고 깃털 알레르기 있지 않냐고 묻는 코난. 니시노는 범인이 아니라며 사가와 방은 깃털 투성이었고 범인은 깃털 베개까지 쨌는데 깃털 알레르기가 있는 니시노가 그렇게 할 리 없다고 말하는데 니시노를 끝까지 믿어준 스즈키가 증언을 하고 니시노는 그렇게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됩니다. 범인의 정체는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 메구레에게 스콜피온의 정보를 묻는 코난. 여러 나라에서 로마노프 왕조의 보물들을 전문적으로 훔치고 항상 상대의 오른쪽 눈을 쏴서 죽이는 스나이퍼라고 설명하는데 그런 강도가 국제 수배돼 있다는 메구레. 이번 범인도 스콜피온이라고 묻는 메구레에게 그렇다는 코난. 코난은 키드를 쏜 범인도 스콜피온이라고 하는데 키드의 모노클에 금이 가있던 걸로 봐. 에그를 들고 있던 키드를 스콜피온이 총으로 쏴 에그를 가로채려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모리는 코난에게 스콜피온을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는데 당황한 코난을 대신해 시라토리가 아가사 박사에게 들은 거라고 답해줍니다. 놀란 코난. 아가사 박사와 통화를 했을 때 느낀 인기척이 혹시 시라토리인지 의심하는데 갑자기 하토리와 함께 여러 번 운세가 떠오르고 그게 혹시 시라토리인가 의심하는 코난. 그런 코난을 눈여겨보는 난. 스콜피온이 범인이라고 해도 사가와에게 빼앗은 반지를 왜 가져가지 않고 니시노 방에 숨긴 건지 의문인 메구레. 감이 전혀 안 잡히는 모리. 코난은 시라토리 앞에서 시계형 마취총을 쏘는 게 난감해 할 수 없이 직접 해결하려 합니다. 니시노에게 사가와랑 아는 사이냐고 묻고 어제 미술관에서 사가와가 니시노를 보고 놀랐다고 말하는데 해외를 여행하며 돌아다닌 니시노가
사가와를 어디선가 마주친 적이 있었다고 말하는 코난. 니시노는 3년 전 아시아 여행했을 때 내전으로 집이 불탄 여자아이를 비디오를 찍고 있는 사가와에게 그만 찍으라고 주의를 줘도 촬영을 멈추지 않아 그만 때려버렸다고 합니다. 사가와는 니시노를 원망하고 있었겠다면서 은근히 정보를 흘리지만 모리는 니시노가 스콜피온이라고 말하고 이미 깃털 알레르기로 용의자 선상에서 벗어난 니시노. 코난은 만약 사가와가 살해당하지 않았다면 니시노가 반지 도둑이 될 뻔했다며 또 한 번 정보를 흘리는데 모리는 이 사건은 두 에그가 아닌 두 사건이 겹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가와가 니시노에게 반지 도둑의 누명을 씌우기 위해 일부러 모두가 있는 곳에서 반지를 보여줬고 니시노가 샤워하는 사이 방에 침입해 자기 반지를 놓고 니시노의 볼펜을 가져와 니시노에게 복수를 한 사건. 두 번째는 스콜피온의 뭔가를 촬영해 버린 테이프와 반지를 가져가기 위해 스콜피온이 사가와를 사살한 사건. 근데 반지가 보이지 않아 스콜피온은 사가와의 방을 다 뒤진 거라는 모리. 모리가 오랜만에 제대로 한 건 합니다. 스콜피온은 이 배에 아직 있다는 메구레. 구명정이 한 척 없어졌다는 시라토리. 스콜피온이 아마 그 구명정을 타고 도망갔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정말 스콜피온이 도망친 게 맞는지 의문인 코난. 라는 그런 코난의 모습이 자꾸 시니치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스콜피온은 또 하나의 에그를 노리고 코사카 집안의 성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시라토리. 메구레에게 도쿄에 도착하는 대로 본인도 같이 성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메구레는 함께 가자고 합니다. 모리는 코난에게 성에 절대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하지만 시라토리는 코난은 데려가야 한다며 코난의 독특한 발상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세기말의 마술사 1회였습니다. 이번 극장판은 초반부터 키드와 스콜피온의 숨막히는 추격전으로 시작해서 로마노프 왕조의 에그, 비밀을 품은 그림과 열쇠, 그리고 미스터리한 등장인물까지 스케일이 다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도둑 키드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역사와 진실을 찾아가는 로맨틱한 반영웅처럼 그려졌다는 점이에요. 거기에 오사카 특유의 정서와 하토리의 활약, 그리고 코난과 란 사이의 미묘한 감정선까지 더해져서 이건 그냥 추리극이 아니구나 싶었죠. 그리고 키드가 사라지던 그 장면, 진짜 끝인가 싶은 그 찰나의 여운이 다음 편을 안 볼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과연 진짜 보물은 에그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진심일까요? 곧 업로드될 2회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